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브입니다. 오늘은 다중우주에서 본 우리의 가장 행복한 미래, 행복한 모습이라는 주제로 리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중우주라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능태의 세계들이 함께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미래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타로 카드가 미래를 예언하지 않는 만큼 우리가 만들고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또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는 가장 베스트 버전, 가장 행복한 버전의 모습이 어떨지 미리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서 우리의 마음의 긍정성을 가득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4개의 오브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캔들 홀더, 두 번째로 클리어 쿼츠, 세 번째로 립 틴트, 네 번째로 하얀색 꽃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의 순서로 리딩을 할 거니까요. 원하시는 오브제 선택하셔서 해당 카드 리딩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캔들홀더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의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현재 관계성을 본 카드에서는 근데 두 분이 뭔가 크게 다툼이 있으셨거나 뭔가 드라마틱한 어떤 헤어짐이 좀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두 분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만남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캔들홀더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관계성을 본 카드에서는 두 분은 굉장히 격렬한 다툼도 있으셨을 것 같고 어떤 반목하는 갈등하는 부분들이 좀 보여져요. 그 다음으로 두 분이 같이 인생을 시작하고 싶을 만큼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그런 감정도 느껴지고요. 그리고 좀 현재를 보게 되면은 두 분은 좀 떨어져서 각자의 어떤 일상이나 삶에 굉장히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좀 만나보고 가볍게 이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분이 긴밀하게 지금 서로만을 바라보던 과거에서 지금은 조금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최고의 장면, 최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최고의 가능성을 본 카드예요. 근데 첫 번째로는 템퍼런스가 나왔고 밑에 있는 카드는 역시 고독하게 혼자 길을 떠나는 방랑자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두 분은 또 역시 지금처럼 함께 있진 않다. 조금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간다. 이 목적지가 어떤 분은 분명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좀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방황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두 분은 각자의 감정을 다소 눌러놓은 채, 키핑해 놓은 채, 담아 놓은 채로 꺼내지 못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다소 고독하면서도 자신만의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운 미래에는 체리어 카드가 나와서 두 분 중 한 분이 또는 쌍방이 서로에게 이렇게 달팽이 전차를 타고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밑에 있는 카드는 역시 좀 산풍구로서 뭔가 쌓아 나가려고 노력을 하나 계속해서 무너져 내린다. 아무래도 이 밑에 있는 기반이 아직 단단하게 안정적으로 자리 잡진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이 나는 정말 성공해서 아니면 뭐 이러이러한 것을 이룬 다음에 우리 1번이에게 다가가야지. 혹은 우리 1번 분께서 내가 이 정도는 해낸 다음에 그때가 되면 상대방한테 다가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두 분은 그때까지는 기다리지 못하시고 서로에게 이 절제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달팽이 전차를 타고 다가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기반이 완전하게 완성되진 않은 상태지만 참지 못하고 서로를 다시 만나게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보시게 되면 에이스 오브 컵스가 나왔는데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밑에 있는 굉장히 창의적인 예술가, 날아다니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과 연결해서 해석해 본다면 저는 두 분이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영감, 창조적인 에너지가 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두 분 중 한 분이 또는 쌍방이. 이런 경우에 이런 아이디어,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영감,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면들이 이 두 분 관계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제가 어떤 과거에 어떤 이별이라는 시련을 겪은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담은 타로 리딩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분의 이런 좀 시간을 견뎌오고 서로에게 너무나 다가가고 싶었지만 절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서로 각자 자신만의 길을 당분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들이 서사가 되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견딤의 순간들, 두 분만의 각자가 쌓아왔던 이런 서사가 결국은 이렇게 단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감과 아이디어가 되어서 두 분에게 에이스 오브 컵스라는 예술적인 창조적인 결과물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전혀 창조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데요?
전 그냥 직장인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도 요즘은 우리 직장만 다니지는 또 않잖아요. 각자 우리가 내면에 하고 싶었던, 다만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던,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직장에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두 분의 서사가 각자의 삶에 이러한 영감이 쏟아지는 것처럼 축복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 단순히 지금 두 분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져서 각자 되게 고독하고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결국 나는 혼자 남겨졌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시더라도 이것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예상이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최상급의 모습이긴 하나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어떤 조언을 따라간다면 얼마든지 이러한 미래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카드로 한번 조언 한번 볼게요. 우리 1번 분께 드리는 이 최상급의 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어떠한 조언을 드리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세상에, 지상경 카드가 한 번 더 나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쯤 되면은 이거는 시사점이 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1번 분께 드리는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반복적으로 하나의 셔플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꼭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좀 보여져요. 지상경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은 인내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우리 또 깊은 겸손을 의미하기도 해요. 큰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겸손이라는 거는 내가 뭐 부족하고 내가 아직 갖출 것을 덜 갖춰서, 덜 쌓아서, 아직 덜 만들어서, 내 기반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렇게 가지는 겸손이 아니라 나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지만, 나는 ing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보다 훨씬 좋은 미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미 내면에 품고 있는, 씨앗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강력한 프라이드, 자존감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과중에 겸손하셔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대인배의 겸손 같은 걸 의미해요. 큰 사람의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가 와서 내가 진짜 대단해지고 나면 그때 내가 진짜 겸손할 거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동시에 겸손할 때 이 관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또 우리 1번 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번 분이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조언을 받아들이실 수 있을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저는 지상겸이 반복해서 나왔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나는 이미 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인 내가 겸손하게 행동하고 사고하고 사람들을 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번 클리어 코치님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두 분의 관계성을 본 카드에서는 이건 저는 좀 어떻게 좀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진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 두 분이 어떤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관계가 무너졌고 현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라는 해석으로 먼저 보여져요. 또는 결혼에 준하는, 결혼에 가까운, 같이 산다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앞으로 우리는 결혼할 사이야 라고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관계가, 그런 신뢰가 무너졌다. 물론 이 카드는 두 분이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또 굉장히 애를 썼다라는 것도 보여지는 카드예요. 계속해서 쌓아 나갔으나 계속해서 벽돌이 떨어져 내렸다. 어쩔 수 없는 이별을 선택했다 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우주에서 바라본 우리의 최상급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본 카드에서도 역시 일단은 시작이 이별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두 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좀 각자의 시간을 갖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그 이유를 본 카드에서 위에 펜타클스가 나와서 자물쇠가 4개 걸어 잠겨져 있고 굉장히 기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신의 소유물로 보이는 집을 꼭 끌어안고 있는 것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두 가지 정도로 해석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두 분이 헤어졌던 원인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제로 금전적이거나 어떤 소유물을 빼앗길까봐 혹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 그런 생각 때문에 헤어졌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통제권, 권한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2번 분과 상대방 분께서 서로를 좀 독점하거나 통제하려는 어떤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중 한 분이실 수도 있고 쌍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독점욕 또는 내가 너를 컨트롤하려는, 이 관계의 컨트롤 키를 내가 쥐려는 어떤 고집도 좀 보여지고요. 예. 여기서는 좀 되게 직관적인 리딩을 드리게 되면 내가 우리 관계의 리더가 되고 싶다. 내 말대로 하자. 내 말대로 하면 된다. 내 뜻대로 하면은 다 잘 될 거다. 이러한 어떤 두 사람의 주도권 다툼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어쩔 수 없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무언가가 무너졌고, 이 내면에서 무언가가 무너짐으로써 관계가 끝이 난 상태로 미래의 카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건 드라마로 보게 된다면 시작부터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이별을 한 상태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카드를 보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는 뭔가 두 분 중 한 분이 굉장히 성공을 거두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킹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유한 어떤 자신이 굉장히 쌓아 올린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좀 보여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호주머니에 손을 꽂고 지금 사슴 뿌리에 위태롭게 좀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게다가 밑에 있는 홀리치카 타로도 마찬가지로 금전을 상징하는 보름달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까운 미래 두 분 중 한 분 또는 두 분이 굉장히 성공을 하실 것 같다. 예. 성공을 해서 약간 금이 환영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오빠 돈 많이 벌어서 돌아올 테니까 딱 기다려. 이런 느낌은 누나 되게 성공해서 돌아올게. 기다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단은 두 분이 헤어져 있으나 실제로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깊은 관계였기 때문에 뭔가 성공을 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더 월드 카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더 월드 카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모두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하나의, 저는 이건 세계를 이룬다. 두 사람이 하나의 세계를 이룬다라고 지금 이 스토리에선 보여지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뭔가 균형 감각을 상징하는 카드가 나와서 이건 또 역시 약간의 어떤 과유불급을 경계하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내가 그때 과했구나.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너무 나의 어떤 주관, 나의 고집, 나의 생각을 강요했다. 라는 생각을 좀 쌍방이 하게 되나 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이 관계를 가져나간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주에서는 언제나 굉장히 고정불변한 에너지란 존재하지 않거든요. 항상 이렇게 다소 위태로운 느낌으로 마치 외주를 타듯이 어떤 핑퐁 게임이란 말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49대 51.
51대 49 이렇게 균형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진하고 기량하면서 굴러가고 운행하는 것이 우주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 사람이 하나의 우주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두 사람이 하나의 관계가 되어서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갈 거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해 나갈 거다. 그 과정에서는 역시 계속해서 균형을 잡아 나가는 노력이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처음 카드가 완성의 카드를 뜻하고 있고 마지막 카드가 월드 카드를 뜻하고 있어서 좀 숨이 쌍관으로 좀 보여진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카드는 제 안정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에 있어서는 안정감이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대단히 편안하고 굉장히 고요한 에너지를 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결국 사람의 감정과 마찬가지로 모든 상황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잖아요. 그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전 진정한 두 사람의 더 월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제 두 분께는 딱히 드릴 조언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드려볼까요? 1번 분께 드렸으니까. 네, 2번 분. 이런 최상급의 미래를 두 분께서 갖게 되시려면 어떤 조언을 2번 분께 드리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자유로운 영혼. 세상에 이 카드가 또 나왔네요. 자유로운 영혼, 어린아이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 천하동인. 세상, 이 카드도 또 나왔어요? 아, 이거 지금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 카드를 보고 계신 분은 우리 2번 분이기 때문에 제가 2번 분께 조언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이 밸런스를 잡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뇌산소과라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지금 우리 2번 분께 조언을 드리게 된다면 조금은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는 것이 어떠냐. 지금은 큰 이득을 취할 때가 아니다. 이런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해득실 어떤 내가 얻을 이득을이나 내가 얻을 말을 못하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손실, 손해를 너무 따지거나 계산하지 말고 조금은 여유롭고 자유로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좀 가져보시는 게 이 관계에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돈과 관련된 어떤 다툼에 좀 주의하라고 굉장히 직관적인 리딩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주도권 다툼, 이런 통제권 또는 실제로 금전과 관련된 어떤 두 사람의 이별에 관련된 이슈가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 같은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되게 많은 사람들 또는 사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시선 이런 것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번 분께는 뭔가 좀 사회에서 반하는 어떤 그런 선택들보다는 조금은 사회적인 예를 들면은 소셜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대중들 그런 분들과도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인 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나만의 아이덴티티와 개성이 되게 분명하실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이번 분이. 그런 경우에 우리 이번 분은 충분히 개성 있고 아름답고 자기 존재만으로도 빛나는 사람인데 클리어 커트처럼 이 관계의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조금 나도 평화롭고 화평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겠다. 네. 그러니까 좀 기본적인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호감형 있잖아요. 네. 그런 애티튜드,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생각과 말 이런 것들이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보통 인간들의 기본적인 본능을 건드리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하기라든지 설득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카네기의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분께 그런 어떤 러닝이 이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이번 분께도 도움이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말을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걸 다 털어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번 분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틴트 골라주신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틴트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미 좀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드는 카드거든요. 결혼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거의 가족에 준하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두 분의 관계성을 본 카드에서도 굉장히 큰 풀문, 보름달과 같이 가득 찬 감정에서 시작하여 어떤 두 사람이 함께 균형을 맞춰가면서 천천히 관계를 진행시켰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카드는 가족 카드로 끝이 났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성은 거의 가족 또는 가족에 준하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앞으로 우주에서 봤을 때 가장 최상급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두 분이 만들어갈 수 있는 최상급의 미래를 본 카드에서는 또 킹 오브 펜타클스가 나와서 굉장히 성공한 당당한 남자가 사슴 뿌리에 서 있는 카드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실제로 일단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이미지로 좀 그려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손 딱 꽂고 굉장히 당당한 모습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밑에 있는 카드는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쌓아 올렸다라는 카드로 보여져서 저는 이렇게 이 한 사람이 성공을 하기까지 이 관계가 성공을 하기까지는 두 사람의 많은 인내가 요구되었다라고도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금전적인 성공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의 월드, 하나의 세계관을 이루었고 그 세계관은 안전하게 지붕 아래 지켜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두 분이 결혼을 하셨거나 결혼을 하실 관계로 좀 보여집니다. 최상급의 미래에서 두 사람은 안전한 지붕 아래에서 두 사람만의 세계를 만들어 나간다, 그려 나간다, 또는 운행해 나간다 라고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카드는 더욱 좋은 카드인 게 에이드 오브 완즈에서 8 같은 숫자는 옆으로 뉘었을 때 이제 메비우스의 띠같이도 보이고 되게 영속성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균형을 상징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어떤 소녀가 치마도 우산 모양으로 생겼는데 되게 파라솔 같은 것을 이렇게 8개를 들고 순풍에 돛단 듯 항해를 하고 있는,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 밑에는 수제비 카드, 굉장히 다른 성향, 속성을 가진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카드가 나와서 저는 이 두 분이 함께하게 되셨을 시에 한 지붕 아래 머무르게 되셨거나 이 관계가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질 시에 두 분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려나간다, 순항한다 또 보여지면서 동시에 그것들은 두 분이 서로를 어우러지게 만들고 화해하게 만들고 더욱더 서로를 견고하게 허그하게 만든다, 끌어안게 만든다라고 좀 보여져서 이 관계가 굉장히 여유롭고 포용력 있는 관계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좀 해석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3번까지 뽑았는데 가장 순항하는 느낌의 카드거든요. 너무 축복하는 마음으로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조언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최상급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려면 우리 3번 분께 어떤 조언 드리면 좋을지 조언 보여주세요. 보이실 텐데 이렇게 셔플하다가 똑같은 카드 떨어졌어요. 네. 이 관계는 정말 인내심이 키워드인가 봐요. 인내심이 키워드, 꾸준함, 성실, 인내심. 이거는 그냥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건 관계에 있어서도 꾸준함과 인내심과 성실함이 굉장히 요구된다 더하기 각자 떨어져 있는 시간을 존중하셔야 된다는 것 같아요. 각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툼이 생겼을 때 동굴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막 회피형이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거는 매번 모든 문제나 장애에 있어서 번번이 도망친다면 네, 회피형이라고 분류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분류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분은 그 문제를 대하기 전에 각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도 좀 보여지고요. 각자의 시간을 좀 보장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도 좀 보여져요. 또는 그게 아니라면 어떤 장애나 외부의 방해 요인이 있을 시에 두 사람 관계가 견고하기 위해서 잠깐 떨어져 있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라고 또 완곡한 조언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까 두 분 성향에 맞게 맞는 부분을 잘 챙겨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3번 분 리딩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더 월드를 이루셔서 서로의 삶과 일이 순항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서로에게 또 귀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3번 분의 리딩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4번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현재까지의 관계성을 본 카드에서는 두 분은 가족에 준하는 관계셨거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는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또는 그렇게 하고 싶었던 관계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두 사람은 어쩌면 함께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관계인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 거의 64번 화수미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90% 가까이 로딩 중이다 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이루었다, 거의 다 된 밥이다. 그런데 아직 딱 완성 63번에 이루진 못했다라고 좀 보여져서 이 두 분께서는 먼 미래를 약속하고자 했던 관계였는데 두 사람의 아주 큰 차이로 인해 뭔가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거나 또는 헤어지신 분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까지의 모습을 봤고요. 우리 오늘의 주제인 우주에서 바라본 두 사람의 최상급의 미래를 본 카드에서는 여기서도 저는 좀 두 분의 어떤 독선 또는 고집 주관이 확실한 부분이 좀 느껴지거든요. 디 엠퍼러 같은 경우에는 황제 카드죠. 황제는 자신만의 주관이 되게 분명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집도 좀 있고 자신의 고집을 쉽게 꺾지 않고 또 어쩌면 조금은 통제력, 통제 권한을 갖고 싶어하는 인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분의 관계성 자체가 다소 지금 위태로운 관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건 만약에 지금 만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뭐 계속 만나야 되나 뭐 아니면 헤어져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헤어지신 분들이라면 내가 이 사람을 놓아야 되나 아니면 계속 미련을 가져도 되는 건가? 이 관계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보는 게 가능한 건가? 이런 좀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호랑이 꼬리를 밟고 서 있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좀 불안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두 분이 만나고 계시든 떨어져 계시든 다소간의 좀 불안함이 예상된다. 초반에 어떤 불안함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이 드라마에서 뭐 처음, 시작, 중간, 끝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을 보시게 되면은 투 오브 완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인물을 좀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저 멀리 떠있는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 팔에는 지구가 한아름 들려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 4번 분이 상대방 분께 이 커다랗고 아름다운 창백하고 푸른 별인 지구일 수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도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우리 4번 분께 상대방 분이 이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지구일 수 있는데 우리는 저 먼 달을 바라보면서 이것보다 더 빛나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실 수 있겠다. 또는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최상급의 미래가 아닐 수 있다. 서로에게 최선의 카드가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각자 헤어져서 서로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최상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또 위태로운 주리에 서 있는 커다란 사람이 나와서 이건 또 단순하게 작은 사람이 주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사람, 그러니까 큰 관계, 무게감이 있는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두 분은 확실히 어떤 과거에 가족에 준하는, 아니 가족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의지, 감정이 있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이 외주리에서 아주 가느다란 주리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미래와 현재 사이에서 굉장한 갈등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가까운 미래까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지금 우리가 최상급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두 장까지 다 이렇게 뭔가 위태롭나요? 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드라마란 반전이 있을수록 쫄깃하고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킹 오브 완즈예요. 뭔가 이게 두 분이 실제로 두 분이 함께 하시게 되면서 어떤 성공을 이룬다라고 보여지는 게 마지막 카드가 밥이 가득 찬 가마솥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한솥밥을 먹는 사이가 된다거나 두 사람이 어떤 일을 같이 도모해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 엠퍼러도 그렇고 완즈 카드들이 나와서 어쩌면 두 분이 같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같이 일해서 성공하는 것이 딱히 막 연애적으로 두 사람 연인으로서 아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성공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킹 오브 완즈가 지금 이 덱에서는
두 장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되게 붉은색이 가득한 카드예요. 근데 붉은색은 아시겠지만 정열, 열정, 사랑을 의미하는 색감이죠. 그리고 또 불타는 뭔가 완지를 들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저는 이 부분 말을 못하지? 이분들이 단순히 어떤 일로 인해서 큰 성공을 거두는 파트너십 정도가 아니라 같이 함으로써 앞으로의 삶 내내 어떤 이런 성공을 이뤄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이 지금 같이 일적으로 엮인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이 함께 함으로써 뭔가 사회적인 성공, 두 분이 원하시는 이상을 실현시키는데 큰 역할을 서로 할 수 있는 귀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카드입니다. 네, 4번 분도 뭔가 대단히 반전이 있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렇게 두 사람이 물과 기름처럼 굉장히 섞이지 않는 듯하며 완전히 다른 성향,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관계가 아직까지 완전히 단단하게 완성되진 않았을 때, 화수미 이제 조금은 덜 여물었을 때는 관계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두 사람이 견고한 관계가 되었을 시에는 이러한 대극의 성향이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상호 보완이 되는 관계거든요. 어떤 일적으로 봤을 때도 이성과 감성이 함께 밸런스를 맞췄을 때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고 이게 아기가 맞아 떨어졌을 때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 이 두 분이 쌍방귀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최상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상의 미래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4번 분께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조언 주세요. 네, 제 조언을 뽑아봤는데요. 잠깐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첫 번째로 나온 카드가 뭔가 지금은 크게 움직이는 것이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는 카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떤 자신만의 세계, 자신만의 방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카드를 이렇게 보게 된다면 위에 있는 카드들이랑 또 연동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현재의 어떤 관계성이었잖아요. 저는 이 관계는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관계가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우리 4번 분께서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보려는 시도를 한다거나 하기보다는 지금은 움직임 없이 어떤 기다림, 이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될 때 이 관계는 훨씬 좋은 곳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 두 분이 함께 해외로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어떤 스테이지에서 그 다음 스테이지로 건너갈 수 있는 두 사람이 실제로 어떤 상승 기류를 탈 수 있는 사회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능성을 가득 품고 있는 관계다라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어떤 부분에서부터 이 현재 프레임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실행하라는 카드도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분이 반목하고 갈등하고 있는 관계든 역시 지금 현재의 프레임이에요. 또는 지금 헤어져 있는 관계든 현재의 프레임이에요. 이 상태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건 또 1번 카드와 3번 카드를 같이 보게 된다면 이 두 사람이 다르다는 어떤 관념, 관점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너는 저런 것을 좋아하고 너는 이런 걸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난 이런 걸 불편해하고 이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되게 팽팽하게 맞선다라는 것이 사실 이 관계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쉬 끊어지지 않는 인연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현재의 어떤 관념 자체에서 탈피하고 이 관계의 에너지를 지금 직진할 때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거나 다른 어떤 불필요한 시도를 하시기보다는 자신만의 방에서 나와서 서로의 에너지를 강하게 돌진하는, 서로에게 다가가는 이런 우리의 어떤 자존심 싸움 같은 거 지금 필요 없다. 좀 소모전이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분 약간 어떤 느낌도 드냐면 약간 카르페 디엠 아시죠? 왜냐면 지금 메멘토 모리라는 말도 떠오르는데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인간의 시간이. 이 지구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사실상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조언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4번분 리딩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 볼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제 라이브를 하고 오늘 또 돌아온 모브입니다. 제가 최근 집 근처에서 과거에 그분하고도 마셨었는데 꽤 괜찮은 커피를 발견해서 약간 전남친 준하진 못하지만 그 비슷한 정도의 퀄리티의 커피를 찾았어요. 얘를 마시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아가 되게 필요한 사람이어서 사무실 근처에 아직 그 카페에 준하는 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맛없는 아를 먹을 바엔 먹지 않겠어 이러면서 막 얼음 사가지고 막 드립백 내려서 마시고 있었는데 집 근처에 있긴 합니다. 근데 한 15분 걸어가야 돼요. 그냥 사설이 길었고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서문을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서문 정도는 괜찮겠죠? 서문은 아니고 아내에게 바치는 헌사예요. 칼 세이건의 아내에게 바치는 헌사. 앤 드루얀을 위하여.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와 찰나의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그 다음은 이제 한국어판 서문이 있어요. 바로 앤 드루얀이라는 칼 세이건의 아내가 쓴 글입니다. 여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공동 연구를 했고 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허락을 받고 읽어야 될 것 같죠? 네. 한 문장 정도는 괜찮을까요? 네. 칼이 우리 곁을 떠난 다음 행성 지구는 태양을 10바퀴 돌았고 그동안 이 작은 세상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칼을 그리워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함께 일을 하던 파트너였다. 그 정도 읽어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옛날 어렸을 때 이런 관계를 되게 꿈꿨던 것 같아요. 둘 다 되게 막 되게 지성의 커플
세기의 지성 커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가 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사람이었더라면 아마도 인문학 쪽으로 전공을 한 다음에 아니면 제가 이렇게 순수 물리학 이런 쪽으로는 이과적인 머리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순수 인문학 쪽을 전공한 다음에 뭐 석박사를 밟아서 뭐 교수, 강사, 교수 뭐 이런 게 되거나 아니면 작가가 되거나 했을 수도 있는 어떤 우주, 다중 우주 중에 그런 그림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대학 때 실수로 어떤 문학상을 하나 받는 바람에 제가 작가가 되어야 되는 운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굉장히 그 인정받는 느낌? 시인분들이 찾아오는 느낌? 학교에 막 찾아오는 느낌? 이게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같이 학관 식당에서 밥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는 진짜 좋은 작가가 될 거다. 이런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이런 어떤 뿌듯함, 어떤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 느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글 쓴다고 막 여기저기 막 장편 소설, 단편 소설 막 써가지고 보내고 막 하다가 뭐 쉽지 않았고 또 이제 그래서 대한출판 쪽에서 또 책을 또 글을 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굉장히 방향을 틀어가지고 다른 일들을 해서 아주 많은 방황 끝에 아주 많은 방황 끝에 현재의 어떤 코치를 하게 됐어요. 코칭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지난 6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게 수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요가쌤 할 때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죠. 한 1000명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그때도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배우면서 느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많은 방황의 시간들을 다 거친 다음에 지금 타로 모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주에는 정말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가보지 못한 길이 많이 있죠. 이제 프루스트의 가지 못한 길이라는 시도 있고요. 근데 수많은 정말 무수한 다중 우주 중에서 내가 그 하나의 우주를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사랑으로 좀 귀결시켜 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내가 다소 자기 주관 뚜렷하고 호불호 명확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에고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강력한 방어 기제를 가진 한 인간으로서, 한 행성으로서 존재하다가 또 다른 행성인 누군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행성이 이렇게 날아왔어요. 저를 향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의 에고와 그 에고가 꽝 하고 부딪힌 거죠. 그 과정에서 저의 에고가 어느 정도 부셔졌어요. 근데 부셔지면서 전 느낀 거죠. 위험하다. 이 사람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너무 위험해요. 저는 저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분 되게 빵 터졌었거든요. 뭐가 또 위험해? 뭐가 또 생존 확률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저는 웃지 마세요. 저 되게 진지해요. 지금 제 삶이 지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진짜로. 저에게 루틴이 있었고, 저는 지금까지 지금의 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 끝에 정말 많은 힘든 시간도 있었고 치료도 받았고 어떤 요양하는 시간도 있었고 다시 일어서는 시간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노력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당신이 지금 내 세계를 균열을 내고 있다고요. 제가 부서지고 있어요, 제가. 라고 호소했던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거를 제가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제 내담자라고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들었더라면, 큰일을 하러 오신 분이네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질문자님은 뭐가 가장 두려우세요? 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저는 제 자신의 감정을 되게 충실한 건 사실이었으나 늘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기 머리를 못 깎는다." 그 말 있잖아요. 예. 저는 그 감정과 두려움에 완전 뽕랑 매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 사람 완전 이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 막 이렇게 제가 되게 어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의 아내에게 바치는 헌사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거는, 근데 과거에도 제가 생각했지만 우리는 하나의 별이잖아요.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별인데 그 별이 함께 공전하고 자전하면서 서로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예, 완전히 떠나가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또는 함께 이렇게 기랑하기도 하고 공진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나 하나 지키겠다는 이 두려움으로 똘똘 뭉친 상태가 아니었다면 조금 다른 공진을 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헤어진 지 무려 4개월이 넘은 후에 네,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제서야 다소 거시적인 조감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 하나 살리려고 이별 후에 어떤 클리닉 같은 걸 만들어 봤어요. 아직 꺼내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완성이 됐으니 조금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의 N에게 바치는 헌사를 가지고 이승환 씨가 만든 노래가 그 노래예요. 화려하지 않은 고백. 이 헌사를 보고 만드셨대요. 특히 후렴 부분. 이 넓은 세상 위에 수많은 사람 중에, 아니다. 죄송해요.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네, 정리됐어요.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 긴 시간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그대만을 사랑해 라는 후렴을 가진 노래를 만드셨습니다.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 속에서 찰나의 시간을 N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나에게 하나의 기쁨이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되게 자기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 이런 고백 너무 받고 싶어. 그럼 일생이 행복할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근데 내가 이 고백을 할 만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성공이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 진짜 4월이 갔죠. 5월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되게 우주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저의 어떤 누군가를 많이 좋아하는 감정과 그것이 집착인가 사랑인가를 분별하는 생각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다 넘어서서 그냥 하나의 기쁨이었다라는 인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공전과 자전은 끝이 났는지, 자전은 안 끝났구나. 우리의 공지는 끝이 났는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그저 그분이 그분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필요 충분 조건으로 말하자면 충분 조건은 아직은 아닌데요. 저는 또 저만의 자전과 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또 빛나는 별을 찾게 된다면 애써 굳이 찾진 않고요. 예. 그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일단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틀 전에 제 대학교 때 지도 교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소식을 오전에 듣고 조금 놀랐는데, 왜냐면 제가 학교를 떠난 이후로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공하면 찾아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까지는 많은 실패를 겪었으나 내가 원하는 일까지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분에게 내보이기엔 부끄럽다는 이유로 그분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가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심장 수술 이후 후유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그분은 정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좀 제가 많이 건방진 대학생이었어가지고 그분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분은 그렇게 좀 발칙한 학생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들과 그분과 나눴던 얘기들, 그분과 함께 교수실에서 뭐 같이 했던 얘기들을 생각해요. 그분의 50대의 모습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아마도 그분도 별이 되셨겠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말들이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때론 좀 불쾌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던 것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가장 인상 깊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수록 계속 건방짐이 줄어들어서 찾아가면은 막 너 그렇게 살 줄 알았다 이런 말 들을까봐 못 찾아갔는데 그냥 한번 불쑥 찾아뵐 걸 그랬다라는 후회를 되게 오랜만에 느끼게 되네요. 교수님, 제가 많이 인간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솔직히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즐기며 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나는 별로 우주에 존재하시면서 언젠가 다시 한번 조우할 날이 있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저의 떠난 친구들도 그렇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너랑 나랑은 달라서 못 만난다니 무슨 바보 같은 소린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나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인연일 수 있지만 그냥 그때의 저 자신을 한번 와락 안아주고 싶어요. 그렇게 떨지 않아도 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 인생 길지 않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생님들의 댓글과 피드백으로 다음 이야기, 또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공진하고 기량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항상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